겨울이면 제 뒤로 보이는 갈대밭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진객, 귀한 손님이 있죠. 눈부신 귀한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겨울 철새인데요. 오늘은 정말 새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세 분과 함께 오늘의 컨텐츠인 겨울 철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박사님, 제주에는 새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제주도에서 기록한 건 420여 종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록할 때 총 5개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년 내내 관찰되는 종을 텃새라고 하고요. 여름에만 확인이 되면 여름철새, 겨울에만 확인되면 겨울철새, 봄, 가을에만 확인되면 나그네새, 그 다음에 우연히 기상현상에 의해서 제주도에 우연히 불시착한 친구들을 길 잃은 새라고 합니다. 예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작업실이 이 근처잖아요. 네. 파도철새 도래지 근처니까 이 근처에서 매일같이 새를 관찰할 수 있겠어요. 네, 매일 관찰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오는 새 중에 겨울철새가 하도철새 도래지에 많이 오잖아요. 네. 여기서 보는 물새 종류만 해서 한 40여 종? 3,000에서 5,000 마리 혹은 그 이상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새들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겨울철새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닭이랑 물닭이. 옥부리오리, 그리고 자주 관찰하시는 저새, 노랑부리 저새들도 많이 오죠. 그럼 여기 하도리 말고 네. 뭐 오졸이나 네. 용수리 예. 이쪽 가면 어떤 새들을 볼 수가 있나요? 거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맹금류들을 뭐 말똥가리라든가 이래도 뭐 황새가 천연기념물인데 이 친구들도 내려오기도 하고요. 뭐 두루미도 지금 그쪽에 와서 잠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잠깐 와서 이동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고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겨울 철새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얘네들도 분명 고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새들은 어디가 고향이야? 물론 새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저새의 고향은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그 무인도에서 이제 뭐 생존 개체수 약 90% 정도가 번식을 하고 있고요. 뭐 도요 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나 저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는데 걔네들이 그쪽을 고향이랄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저쪽 남반구인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 있거든요. 도요 물대새들이. 근데 얘들은 한 지역만 고향이라고 할까? 이건 지구 전체가 고향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알래스카에서 제주까지 날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도인가 막 그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가락지를 채우고 GPS 발신 장치를 달고 보냈는데 그해 봄에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압록강 쪽에 와서 갯벌에서 먹이를 한 2주 정도 먹고 다시 알래스카로 한 5,000km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이 끝나고 그해 7월 말에 공식적 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거리상으로 한 11,500, 12,000km 정도 되는데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이. 뭐 날짜, 뭐 기간 좋습니다. 예. 참고로 두 분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비행기 뭐 시속 800km 하면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이제 뉴질랜드까지면 뭐 10시간, 11시간 정도 이제 가는데 800에서 11시간, 10시간. 그러면 새들이 보통 날아가는 속도가 한 시속 60km 60 정도 되네요. 예.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는데 뭐 그래도 넉넉히 잡아서 한 2, 30일? 한 달? 한 달? 네. 아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럼 쉬지를 않나 보네요. 맞아요. 예.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진짜 쉬지 않고 일주일 만에 11,500km를 날아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60km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7 하면은 11,200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먼 길을 떠나서 제주까지 와가지고 쉬어 간다는 건 분명히 제주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겨울철새 같은 경우에 북반구에 사는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은 강이 얼고 얼어버리면은 먹이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아래로 남하해서 겨울을 나는 게 월동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제주에 먹을 게 많나 봐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월동을 하기 위한 새들의 조건이 총 두 개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충분한 먹이 자원이고 하나는 안전한 휴식 장소, 잠자리입니다. 여기 제주도 해안에 보면은 검은 돌들이 많이 솟아올라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거의 다 잠자리가 되고요. 여기 뒤편에 보셔도 갈대가 있는데 거기 좋은 의션처가 되고요. 바로 앞에 해조류나 해초류 아니면 작은 물고기들 이런 게 충분히 먹이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잠도 자고 먹이도 먹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비축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진남준 선생님께서 일주일간 쉬지 않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 왔다는 거는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고 많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비축이 되면 일주일 동안 다시 또 날아가고 이런 게 계속 매년이 반복이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생태학적으로는 강인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10개의 자손이 나타났으면 그만큼 이동할 수 있는 강한 DNA를 후대에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제주로 휴가를 떠난다. 이게 뭐 휴양지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가 다시 돌아가고. 예. 그럼 육지 외 다른 뭐 도래지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제주가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천수만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는 이제 서해안에 붙어 있는데요. 논에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월이나 2월이 되면 다 얼어버려서 새들이 갑자기 확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물이 얼어버리면 이제 먹이 자원이 끊기게 되니까 다 흩어지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분이 0도가 돼도 얼지 않게 해주니까 예, 먹이 자원이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서해안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겨울철에는 물들이 거의 다 바다도 뭐 한순간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갯벌이 굉장히 먹이 자원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새들이 먹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새도 서해안에서 번식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남쪽으로 우리 제주도라든가 일본, 대만, 홍콩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먹이를 많이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새의 그 우리 지구상에서 위도성으로 제일 위쪽에 월동지가 우리 제주도가 되는 거죠. 그럼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TV에서 보면은 육지에서 그 새들은 보통 그 모래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제주는 유독 약간 돌 위에 있는 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뒤에도 보이겠지만 조그만 모래톱이 간조 때 살짝 보여요. 그럼 거기 새들도 휴식을 하고요.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제주도의 돌입니다. 여기가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게 포식자들이 있어요. 새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나 족제비나 이런 아이들이 물을 건너와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방어를 해주는 거죠. 물 한가운데 있는 돌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제주도에 많기 때문에 월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새들에게 있어서 월동하기 최적지가 진짜 제주네요. 맞습니다. 이 저새가 우리 하도철새 저쪽 안쪽에 갈대숲 옆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밤에 자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먹이를 먹는 곳은 이 하도철새들의 안에서는 먹이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근데 저쪽 종달리 그 해안가로 이제 갑니다. 썰물 때 저새들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채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먹이를 잡아먹고 있으면 물이 또 밀물이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그 휴식지로
우리 사돌이나 뭐 오조리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유독 한 종류의 새만 찍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촬영한 게 약간 400종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해서. 근데 그 중에 유독 저 새가 좋은 이유는 우연히 아침에 새벽에 이쪽 일출 촬영을 하고 하도리에 왔다가 새를 만나게 된 게 하얀 새, 머리 장식깃이 이렇게 살살 날리고 부리를 날개품에 딱 숨기고 무슨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런 모습에 저쪽 바닷길 한가운데 쫙 서 있어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들이 부리가 뾰족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바닥같이 수저같이 뭉퉁한 놈이 하나 서 있길래 저거 뭐야?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사진을 몇 장 찍고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뭐 새를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저 새란 거다, 아주 귀한 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럼 나도 새를 저걸 한번 찍어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 새에 대한 기록이 많았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했던 새였나요? 저 새는 우리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새였는데 60, 70년대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뭐 남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농약의 중독에 의한 물고기를 저 새들이 잡아먹으니까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93년도에 저서 개체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여 마리밖에 지구상에 없답니다. 저새의 종류가 지구상에 6종류인데 우리나라인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게 저어새와 노란부리 저어새가 있습니다. 노란부리 저어새는 정확한 개체수는 모르지만 약 3만 마리 이상 될 걸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어새는 93년도에 조사된 300마리라는 거는 절명, 그렇죠.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새다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랴부랴 이걸 보호해야 된다 해서 이슈화해서 보호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의 기록은 79년도에 3마리, 뭐 그다음부터 5마리 그렇게 있다가 89년부터 한 93년까지는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94, 5년부터 이제 해봤더니 뭐 9마리, 10마리에서 지금은 최근에는 뭐 한 30여 마리가 꾸준하게 제주도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중순에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끼리 다 해서 동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가 약 4,900마리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네요. 많이라고 하죠. 저도 많이 부르셨던데 사실 4,000마리, 5,000마리 정도라는 거는 금방 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습성이 겨울철에는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사는 친구라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대만 월동지에서 난리가 나요. 보툴리튬 중독으로 해서 막 폐사되는 게 나타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모이니까 습지에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생긴다면은 그 새들이 전부 그 물고기를 잡아먹을 거니까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보니까 저새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곳에도 저새가 와 있어요. 네. 네. 예원 씨가 저새 많이 보셨죠, 직접? 네, 하도철수 노래지에 많이 쉬러 오니까 저 새들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부리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걱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영명으로 보면 블랙페이스 스푼빌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얼굴이 새까맣거든요. 눈부터 해서 부리로 이어지는 그 얼굴선이 다 새까맣게 덮여 있고 그리고 스푼빌, 그 주걱처럼 생겼다. 이제 숟가락처럼 넓적하고 둥근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몸은 하얀색인데 이제 백로랑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그런데 덩치는 작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의 자세랑 그 백로랑 조금 다른데 백로라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사진 보면 다른 게 이 목 쪽에 노란 털이 있네요. 저거는 이제 여름깃이라고 해서 번식할 때 번식깃이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찾아온 저새들은 아마 보통 다 하얀 색깔,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직접 찍으신 사진이죠? 예, 머리 장식깃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가슴 부위에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저렇게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혹하는 거죠, 뭐.
유혹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암컷을 유혹을 하고 수컷을 유혹을 하고 이 새를 우리 만나서 이 새를 케어보자 해서 표시가 나는 거죠. 근데 저 새들도 태어나서 3년생 미만은 저런 색깔을 안 띱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저 새의 날개 끝에 이렇게 날개 펼쳤을 때 보면은 끝부분에 까만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3년생 미만이고요. 요즘 보면 그 주변에 습지나 해안가 이런 데 가보면은 쌍안경, 뭐 카메라, 렌즈 좋은 것들 들고 탐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탐조하기 좋은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탐조가인가? 사진가인가? 물론 저도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는 우리 조류부회 우리 강창환 지회장도 저한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저새를 촬영하면서 눈이 막 내려요.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지구상에 눈이 내리는 곳에서 저새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여기 하늘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촬영을 하고 싶어서 자꾸 새에 다가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지나면서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죽으면 지옥 간대요. 좋은데 못 간대요. 새 그렇게 날리면은. 그래서 물론 농담이지만은 새를 그렇게 날려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래 보는 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도 같이 우리 어울려죠. 우리 하도리의 좋은 풍경. 거기에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그 전체를 볼 생각을 해야지 그 피사체 하나만 가지고 너무 쫓아가면은 그 새들이 힘들어지겠죠. 사실 새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고 네. 누가 누군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개체 수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해안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처음엔 한 마리 한 마리 새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특이한 건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이제 숲풀에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면 새들이 안 보여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조사가 돼요? 네. 저희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소리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훈련을 받습니다. 새소리 mp3가 파일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어요. 10년, 15년. 계속 들으면은 지나가면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짹짹짹짹. 이게 어떤 종이구나. 몇 개체가 있구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됐을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새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새들이 호기심 반, 누군지 경쟁하기 위해서 무리가 옵니다. 와르르. 그래서 한 200개체 되는구나. 200개체 또 지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새 소리만 듣고 이게 어떤 종류의 새인지 네. 알 수 있다고 박사님 하셨는데 네네. 두 분은 또 어떠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새 소리를 들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라고? 직박구리 직박구리 아닌가요, 이건요? 지금 직박구리가 처음에 한 개 맞고요. 진짜요? 네. 이 직박구리는 저희가 현재 있는 곳 근처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 회사 근처에도 있고 집 근처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크게 들렸던 새 소리를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이게
이건 정말 어려운. 이거는 새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소리죠. 그러면 저기 산새예요. 산새? 네. 박사님 맞나요? 네, 산새 맞습니다. 예원 씨는 정말 잘 아시네요. 고자왈에 가면 의외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팔색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대표하는 여름 철새이고요. 곶자월이나 산림을 지나가다 보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제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종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다른 새? 저도 휘파람 새의 소리만 들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전화제에서. 무슨 새 소리예요? 바닷가 소리 이거는 같았는데. 저희 제주도에서 많이 번식은 하고 있고요. 긴꼬리 딱새라고 하는 새예요. 긴꼬리 딱새. 네, 이것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개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번식지 문제가 아니라 월동지 문제예요. 대만이나 아니면 더 아랫지방 그쪽에서 얘네들이 월동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서식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더 산림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서식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탐조를 하다 보면 약간 조류상의 눈에 띄는 변화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름 철새 같은 경우에는 물총새가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일부 텃새화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 철새인데 여기 중산간 지역에 1년 내내 보여요. 실제로 6, 7월에 저희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종이 제주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신기하고 흥분되고 조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납니다. 근데 이걸 지구 전체로 기후 변화에다 대입하다 보면은 이게 안 좋은 징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도 올라가고 여기 해수면도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어류도 움직이고 해조류도 움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작물들도 올라가고 식물들은 자기가 직접 못 움직이니까 씨앗으로 움직이고 먹이가 옮겨지면 그걸 쫓는 철새들, 오리류, 산새들도 옮겨가고 그걸 먹는 포식자들 또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종 한 종 오는 것이 조류학자로 기쁘고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안 좋은 징조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원 씨도 약간 그런 눈에 띄는 변화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검은 이마 직박구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검은 이마 직박구리가 제주도에 오지 않던 새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재작년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저는 얼마 전에 그 번식이 되어서 이제 1년 내내 관찰되고 있고요. 유조도 관찰했고요. 하도철새 도래지뿐만 아니라 동쪽 해안가 전체를 제가 탐조하는데 동쪽 해안가 어디에서든지 검은 이마 직박구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새도 9월 말에 내려와요. 원래는 그렇게 일찍 오지 않는데 작년만 해도 저는 9월 말, 10월 초반에 저새를 관찰했었고 이렇게 꾸준히 관찰되다가 번식기가 되면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번식 깃을 갈아입었음에도 먼저 떠나지 않고 3, 4월까지 계속 관찰되는 경우가 하도철새 두레진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새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를 저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요? 어떤 변화 좀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첫 번식 기록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화됐었던 물꽝이라고 있습니다. 물꽝. 예. 꽝꽝인데 물에 살아서 물꽝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물꽝은 제주도의 첫 기록이 98년 9월에 종달리에서 한 개체를 김기삼 씨라고 조류 사진가가 이제 처음 기록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첫 기록은 93년도 주남저수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제주도의 첫 기록이 98년이었고 2003년 하도리에
한 마리가 9월에 한 마리가 왔었던 걸 저도 와서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서쪽 용수리 습지에서 번식 시도를 했고요. 2006년 7월에 다시 그 습지에서 번식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가 이제 번식에 성공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남반구에 이렇게 있던 새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서 점차 이제 기후가 온난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작년에는 우리 연 박사님이 우리 저기 뜸풍이 번식 다 확인하셨잖아요. 네,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4월 달에 제주도에 온 걸 제가 처음 확인을 했고요. 이제 둥지를 짓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집어서 옮기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둥지를 짓고 있구나, 번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켜보니까 짝짓기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어요. 아니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걸 지금 새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새들한테도 좋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람은 오늘 좀 덥네, 겨울에는 조금 더 춥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동물들은 온도가 굉장히 민감해요. 추운 곳을 좋아하는 친구, 더운 곳을 좋아하는 친구. 얘네들이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동도 빠르고, 그래서 눈에 팍팍팍 띄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점점 나빠진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도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민들도 물론이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혹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새들이 좀 놀라거나 다치지는 않는지, 그게 참 걱정이 돼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은 떠나간 자리에 항상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생수병, 쓰레기들을 말을 하는데, 새들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을 먹이로 오인하고 먹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비닐을 먹고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거를 두고 먹이 경쟁을 하는 갈매기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우리 탐조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철새도 할 때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서 댕기면 아무래도 놀래겠죠, 새들이.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에서 행동을 우리가 크게 하면은 새들이 깜짝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새들이 휴식을 방해할 것이고, 특히 새들을 날아가는 걸 보겠다고 돌을 던지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새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새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갑자기 놀래키지 않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리 유지해주기. 그리고 전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너무 화려한 색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해요. 진짜요? 하도 철새도래지, 특히 다른 어떤 철새도래지에 갈 때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탐조복이거든요. 탐조 활동을 할 때 항상 입는 옷인데, 이게 막 빨간색, 형광색을 입고 오면 새들 눈에는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들은 또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별로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새들이 날아갔네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편광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들은 약간 좀 밝은 원색 같은 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네. 저는 새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 어떤 사진들을 보니까, 우와, 진짜 어떻게 나뭇가지 안에 새끼들이 일렬로 쭈르륵 앉아있고 엄마 아빠들 양쪽에 와서 먹이를 먹이고 있지? 근데 그래서 어린 새들을 다 꺼내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도 그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둥지는 우리 집입니다. 가족과 같이 있는 집인데 다른 사람 사진을 촬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좀 어떨까요?
오랜 시간을 둥지를 보고 있으면은 어미들이 들어와서 새끼들한테 먹이를 못 먹이게 되니까 그러면 새끼들이 발육이 늦어져서 이소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밖에 나가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둥지를 꺼내고 만지고 하는 행동은 다 불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을 좀 강화를 했는데요. 일반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을 그렇게 훼손하고 포획 채취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긴 꼬리 딱새나 팔색조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네. 하다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 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숲을 지나가면은 혼자 걸어가면요 많은 새들이 저를 봅니다. 특히 큰부리 까마귀는 따라와요. 네, 이 저 사람이 어딜 가는지 깨깨거리면서 계속 따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뻐꾸기도 이렇게 탕란하는 그런 애들도 계속 지켜봅니다. 그 장면도 다른 포식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가 아 졌다가 탕란하면 되겠구나. 아 저기 먹이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사진 찍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이 둥지가 노출이 되고 이 다 잡아먹히는 그런 순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면은 훨씬 더 새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듯 안 본 듯 지나가죠. 그게 딱 좋죠. 네. 네, 오늘 정말 새들이 아름다운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 그 새들 소리, 새 우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 소리가 이제 더욱 반가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